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주고 영상 제목, 한국의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올랐습니다. 당장 식당만 가도 해장국 한 그릇 만원, 돈가스 하나 12,000원 하는 세상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길거리 물가 많이 비싸죠? 네, 많이 비싸서 사 먹기 번거롭죠. 길거리 물가 비싼 거 이해합니다. 근데 물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주머니 안 좋다. 그게 더 문제죠, 이게. 비싸도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돈을 벌면 사 먹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음식값이 비싼데 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덜 사 먹게 되는 거죠. 해장국 한 그릇 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만 원이면 싼 겁니다. 서울은 해장국 절대 만 원 하지 않을 거야. 한번 볼까? 자, 서울 종래 한번 해장국 얼마 하는지 볼게요.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 종로가 맛집이 많거든요. 이런 국밥집이나 찜요리 같은 게 맛집이 많아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뼈다귀 해장국이 평균가로 11,000원, 한우 내장탕이 12,000원, 양궁탕이 12,000원. 엄청 비싸진 않네. 엄청 비싸죠. 이 정도면 사 먹을 만하네, 서울에서. 아, 서울 해장국 여기 보니까 특정 해장국은 보통이 12,000원, 특자가 15,000원이에요. 서울에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은 워낙에 임대료가 비싸니까. 보통 서울이 이런 한식 맛집이 많은 곳이 종로예요, 종로. 이쪽에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서울이 진짜 근데 돈 많이 벌어야겠다. 서울은 만원 미터로가 없네요. 만원 미터로가 없어. 야, 그만큼 해장국 한 그릇이 만 원이 비싼 게 아닌 게 이거보다 더 비싼 게 많으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물가 비싸서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저걸 사 먹고 싶은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못 사 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자영업자분들이 더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마진이 정말 적거든요. 이 장사라는 게 남겨 먹으려고 장사하는 건데 요즘엔 진짜 많이 안 남아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소비 습관이 많이 커진 사람들이 많아. 버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버는 한 달 월급에 비해서 그 씀씀이가 많이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뭐 비싼 명품을 산다거나 뭐 비싼 자동차를 끌어가지고 뭐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런 것도 해당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밥 같은 거 자주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쇼핑 같은 거 자주 하고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아껴야 됩니다. 많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습관이 무서운 게 역치의 원리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치의 원리는 더욱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그 자극에 체감이 비로소 오기 때문에 이게 소비 습관이랑 결합하면 돈을 못 모은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 강한 소비를 해야만 자극이 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자극의 기준이 올라가니 대부분의 소비 습관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역치값을 강제적으로 의례적으로 낮춰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최소 수년 이상 유식해야 만들 수 있어서 이 익숙한 사람들이야 돈을 모으는 게 비교적 용이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이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 소수입니다.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매년 1억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직장인 중에서도 억대 연봉은 5%입니다. 5에서 6% 정도. 대다수는 대기업이고.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 많이 벌지 못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읍니다. 자산 증식이 안 돼요.
물론 돈을 적게 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적게 버는 대비 많이 써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써.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인프라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민들한테 인프라는 독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돈을 못 먹는 큰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도 인프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프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서민들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고생 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인프라의 맛을 봐야 되고. 인프라의 맛을 보게 되면 인프라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게. 좀 꼰대 같지만 어릴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보통 힘들게 살면 인프라는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예. 옛날에 그런 적 많았거든요. 옛날에 저희 집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 오락실 가고 싶은데 용돈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버스 값으로 이제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시간을 걸어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남자분들 중에. 버스 값 이거 좀 용돈 좀 쓰려고 버스를 안 타고 가는 거야.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학교에 가는 거죠. 아니면 학교할 때 버스 안 타고 이제 걸어서 집에 오는 거야. 버스 타면 20분 걸리는데 그 버스비를 게임하고 싶어서 이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여러분 집안에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많이 없을걸요 아마. 네. 보통 엄마가 배달 음식 먹겠다고 하면 엄마가 많이 혼내죠. 그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배달 음식 먹어본 기억도 없고 커피는 그냥 있잖아요. 커피 믹스는 아니면 이제 왜 그 커피 그 분말 있잖아요. 커피 분말 프리마 따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마신 게 다였어. 뭐 여행 살면서 여행이라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 그때 부모님들 그래도 억척스럽게 돈 모으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일반사에 돈을 모으려면 사실 인프라를 많이 포기해야 돼.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엔 포기를 못 해요. 이게. 사실 SNS가 발달한 게 서민들한테 안 좋아요. 왜냐? 서민들이 모든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뭐 IT나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골목 몇몇 사람들 말고는 없었어요. 부자들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 좋은 동네 사는 분들이 뭐 어떤 집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죠,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 뭐그 신비주의라 해가지고 연예인들 집안도 공개 안 하고 그 동네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직장만 잘 다니고 우리 먹고 사는 건 크게 문제 없으면 그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부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얼마나 여유있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방송에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보여주잖아요. 연예인들이 대놓고 자기 집 보여주고 자기 사는 아파트 보여주고 자기 사는 주택 보여주고 자기 사는 뭐 주거환경 보여주고 집 보여주고 차 보여주고 다 하잖아 이게. 그리고 저 집이 얼마 하는지 저 차가 얼마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이게. 연예인 누가 사는 뭐 아파트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보통 연예인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보통 이제 강남이나 이제 막 이제 그런 성수동 같은 곳이죠. 성수동이나 이제 금호동 같은데 뭐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얼마짜리 아파트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집값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한심해 보이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야. 뭐냐면 남들이 아는 걸 안 해야 돈이 모입니다. 소비를 적게 하게 돼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반대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소비의 관점에 봤을 때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면 무조건 손해라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원래 서민들 여행 못 갔습니다. 여행을 안 갔습니다. 여행 안 가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봐봐. 남들 간 여행을 내가 못 가면 소외감 느끼거나 무시를 받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는 걸 내가 못 가면 자기가 뭔가 문제 있다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일본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가서 얼마나 배운다 그래. 근데 다 어떤 의도로 갑니까? 정말 가고 싶어서 내가 일본에 정말 좀 조예가 깊고 뭐 일본어를 원래부터 좋아하고 예전부터 가고 싶었고 이게 아니라 일본 여행이 대세고 인기 많고 남들 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 대부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80% 이상입니다 이게. 아이폰도 그런 거예요. 아이폰도 내가 정말 아이폰을 좋아하고 아이폰의 기능을 정말 잘 쓸 자신 있고
오래 쓰고 싶어서 아이폰을 산다 이게 아니라 내 주변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아이폰 사는 거잖아. 한국 사람 소비 문화 이렇다니까 여러분. 남들이 뭔가 갔다 오고 남들이 먹고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민들의 씀씀이가 많이 커지고 서민들이 이 씀씀이가 많이 커지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유행에 더 많이 열광하고. 옛날 같으면 그냥 좀 적게 쓰고 안 입고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거야.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할 것 다 합니다. 할 것 다 해요. 할 것 다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의 맛을 봤다는 겁니다. 소비의 맛, 인프라의 맛을 봤다는 거야. 이 맛을 보니까 이제 맛을 안 보고 사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안 바꾸면 앞으로 서민들이 돈을 못 모으고 힘들게 사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예. 내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고 남들 유행하는 거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면 계속 가난하게 살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